예, 반갑습니다. 내 다리가 보입니다. 임건후예요. 이제 공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번 올리고 공지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SOS 밴드나 이제 공지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별도로 이제 그 내용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언급은 하진 않고요. 이제 정리 한번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제 궁극적인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공지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번에 발표됐던 공지가 어떻게 변경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뭐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게 다 모든 회원들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쵸? 이게 당장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느 게 낫다고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방법은 또 있다. 길을 모색해보고 여러 명들이 이제 이 수학적인 부분이나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MFC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딱히 말해서 지금 한국 MFC 한국 관리부에서만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MFC 플랫폼 안에서는 법무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아요. 여러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모아서 본인의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태스크포스 팀을 TFT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 수학이라든가 보험 설계하시는 이게 보험 수가 계산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수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는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정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에 모여가지고 또 수학을 잘 하시는 분, 또 계산에 빠르신 분, 이게 또 여러가지 또 네트워크 단계 쪽에서 이제 힘을 내시는 분들이 정통하신 분들이 모여서 TF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한국 관리부 안에서 모든 게 지금 결정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결정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도출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각설하고 오늘 이제 내용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공지에 나왔던 내용을 약간 만들어서 이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월렛, m크레딧 1, 2, QP는 역시 신 LL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거 안 넘기려고 우리 전부 다 NEV 다 등록했죠. 그랬었고 이제 또 이건 대전 교육 때 대전에서 그때 행사 때 있었던 얘기인데 RS는 신 플랫폼에서도 RS로 남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회사에서 이제 블록체인 쪽을 다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그때 RS를 다시 토큰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RS는 뉴 플랫폼에서도 RS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ACO도 뉴 플랫폼에서 이제 ACO로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ACO가 ACO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뉴 플랫폼에서 이 ACO를 MPB나 부동산 토큰 맞죠? 또는 신 LR로 구매할 수 변환해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뭐 요거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맞다면 아마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16, 18에 또 다른 적용되는 내용들이 이제 AP 광고권을 기존의 계정에서 가지고 있던 광고권을 이제 LR로 전환을 해준다는 거죠. 자, LR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2018년도 등록했던 계정, 2018년도 등록했던 계정은 AP가 광고권 값이 5,000달러일 때 전환 비율은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2배로 준다는 거죠. LR을. 그래서 10,000달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계정은 5,000 AP일 때 60%만 전환을 해주고요. 2016년도 계정은 5,000 AP일 때 전환 비율 30%만 준답니다. 그 1,500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대전교육 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16년도 하고 1월 1일부터 RS 전환되었던 계정들 있잖아요. 2015년 11월 18일 그때 전환되었던 계정들은 그러면 2018년도 11월 18일 이전은 다 RS가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계정들은 GRC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ACO밖에 없어요. ACO밖에 없는데 2015년 11월 19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그 한 달 약 10일간에 약 40일 사이에 등록되었던 계정들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단 2016년도 계정에도 포함이 돼서 제가 같이 30%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증정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증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한 달 10일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도 늘어날 것도 없고 그거는 물어보니까 여기 해당 안 되고 그 아이디들은 이미 계정에 LR이 많기 때문에 안 준다더라고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라도 아니면 20%라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도 11월 18일을 자른 이유는 그때 증정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증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때 기준으로 다 RS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증정받고 들어왔던 계정들은 결국에는 2016년도 1월 1일에 등록했던 계정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얘들도 RS 30%를 전환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그 계정들은 똑같이 LR이 많기 때문에 그 계정들이 LR이 있는 만큼 2016년도 1월 1일 등록된 계정도 LR이 있어요. 비슷하게 있어요. 비슷하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도 11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던 계정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등록했던 계정도 30%를 LR 전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 30% 전환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GRC 현금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적은 이제 GRC가 현금화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현금화 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이 손해가 적고 가장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결과에 도출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대전교육에서는 총 5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2가지의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GRC로 NEW 플랫폼으로 넘어가는데 100%가 안 되는 거죠. 계정 등록하는데 15%의 GR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GRC를 가지고 MP로 바꿔서 15% MP를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NEW 계정을 만들 때. 이거는 사업자들한테 좋은 거죠. 사업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싸게 쓸모 없는 내용이죠.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이 내 GRC를 가지고 원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 사람들이 뭐 다시 돈을 넣고 85%의 돈을 넣고 15%를 GRC 써서 간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 계정 등록을 해서 MTI너로 넘어간다. 즉 GRC를 MP로 바꿔서 계정을 등록할 때 50%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프로모션이 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대전에서. 그러면 곧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MPB 토큰 구매입니다. 대전에서 말했던 내용 방법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MPB 토큰이고, 네 번째가 웬 월렛이에요. 그리고 5번째가 GRC 토큰이었거든요. 요 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MPB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 MPB는 나중에 ACO로도 구매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ACO가 많은 사람들은 굳이 GRC로 토큰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MPB를. 뭐 이미 많은 사람은 억대의 ACO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 GRC를 가지고 어떻게 MPB를 구매를 하면, 뭐 구매를 하긴 하겠죠. 구매를 하는데 과연 이 GRC로 MPB를 100%로 다 해줄 것인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PB를 사는데 USDT 몇 개 플러스 GRC 30%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현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USDT가 현금이 아니라 USD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1달러 토큰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웬 월렛도 마찬가지죠. 이 웬 월렛을 만들려면 일단 월렛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8월 10일까지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웬 월렛이 이제 2차 등록이 되는데, 한국에 이 프로모션을 했을 때 일단 USDT 1000개가 필요하고요. 웬 토큰 33개가 필요합니다. 33개가 필요하고, 어쨌든 USDT 1000개가 WCG 1000개, USDT가 아니고 WCG요. 화코골드 1000개 플러스 웬 토큰 33개가 있으면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가입이 아니라 지갑을, 월렛을 만드는 거예요.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웬 월렛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월렛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화코골드 10개와 33개의 웬 토큰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화코골드도 돈이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0개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개 지금 300원 꼴 하는 것 같으니까 310원, 320원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많이 하면 35만원. 그 웬 토큰 지금 한 2.6달러, 7달러 하면 33개 하면 한 7만원? 한 10만원 좀 잡고, 한 40만원이면 웬 월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웬 월렛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 웬 월렛을 말 그대로 월렛이에요. 우리 지갑처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지폐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듯이 웬 월렛에도 여러가지 토큰을 담아둘 수 있는 월렛입니다. 그냥. 근데 월렛이고, 이 월렛에다가 웬 토큰 일정 수량을 묶어두게 되면 이제 잠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웬 월렛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아직 확실하게 정답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웬 월렛을 잠가버리면 옛날에 우리 엠백스에서 MDP 토큰 있잖아요. MDP 코인. 그것처럼 이제 락이 걸리고, 그 락이 풀리면, 그 락이 걸리면 때 이제 채굴로 들어가는 거죠. 채굴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게 되는, 2%의 배당을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웬입니다. 웬 월렛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잠금에 들어갔던 웬 토큰이 일정 부분 풀리나? 이게 해동기가 있어서 조금씩 풀리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배당을 주려면 계속 잠가놔야 배당이 일정하게 들어오겠죠. 그쵸?
근데 풀려버리게 되면 그 배당이 금액이 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 받으면 안 풀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유넥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넥스에는 지금 GRC 토큰이 입금 디파짓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이 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은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될지 아니면 더 있어야 될지 GRC 토큰 이제 매매 거래 매도와 매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GRC 토큰을 매도를 했을 때 얼마에 GRC 토큰이 상장이 되냐. 그러니까 상장 가격과 이제 얼마부터 시작을 하냐. 판매로 가격을 얼마 시작하냐. 그걸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0.26 지금 MFC 플랫폼에서 GRC의 가격이 0.26달러이니까 유넥스에서 0.26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더 높게 시작할지 아니면 더 낮게 시작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넥스에서 GRC 토큰이 오픈됐을 때 매도 러시가 들어오겠죠. 100%. 매수 러시는 없어요. 매수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다 매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0% 장담을 합니다. 저도 요번에 모든 USDT로 넘어오던 NBA 토큰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GRC 토큰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 가능성을 보는가. 그게 참 애매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순간 덜 떨어지기 전에 매도해야 되는데 그 매도한 시점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하나씩 한번 찝어 봅시다. 자, 하나씩 찝어 봅시다. 이제 그림판. 자, 대전에서 요번에 교육이 있었을 때 이 GRC가 곧 뭘로 풀린다 그랬냐면 부동주들이 전부 다 유동주로 바뀐다고 했어요. 바뀌어주는 일이 이제 곧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유동주로 바뀌는 거를 전부 다 요번에 했던 프로모션 있었죠. GRC 요번에 NEV 등록 막 사람들이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아서 안 남았으니까 NEV 등록 할 때 곧 하라 할 때 그때 프로모션이 가지고 있던 MPMR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생겼던 내용들이 얘를 가지고 부동주를 MP로 바꿔, 유동주를 MP로 바꿔서 얘를 MR로 변경을 하는 거죠. 이제 유동주가 되면 이게 가능해지죠. 그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 모든 회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MR로 전환을 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레그 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레그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레그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MFC 플랫폼에서, MTI에서. 이거는 MTI 레그라고 봅시다. MTI 레그. 자, 그러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원들이 다 MTI 쪽으로 계정에 지금 다 MR을 넘긴단 말이죠. 그럼 얘도 MR이 생기고요. 그쵸? 얘도 MR이 생기고 얘도 MR이 생겨요. 얘도 생기고요. 그쵸? 얘도 생기죠. 얘도 생겨요. 자, 얘는 있는 애네. 자, 요렇게 전부 다 MR이 다 생겼습니다. 왜? GRC에서 다 넘어왔으니까. 그쵸? 글씨가 개떡같네요. 이해해주세요. 마우스예요. 마우스로 쓰는 거예요. 살짝같이 알아듣길 바랍니다. 자, 이 MR이 다 계정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GRC를 가지고 부동주에서 유동주에 넘어온 거를 MP로 바꿔서 MR로 MTI를 다 넘겼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 MR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GRC로 계정을 만든 사람들이거나, 그쵸? GRC로 기존에 100% MTI 계정을 만드신 분들, 그래서 뭐가 있는 사람들, FMR이 있었던 사람들, 또는 FMR 다 쓴 사람들, 또는 얼마?
33불짜리로 자리만 잡아두신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쵸?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MR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상하 이동이 되잖아요. 상하 이동. 얘 MR이 얘 MR이 요렇게 올라갈 수 있다니요.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얘가 뭐 클럽장이든 뭐든 뭐 아무도 상관없어. 그냥 스폰서야. 스폰서인데 얘가 MTI를 신규로 열로 등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GMR이 있으면 GMR로 등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 누구 걸 써야 돼요? 파트너 거 MR 땡겨서 올려야 돼요. 그 지가 등록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돈 들고 오겠죠. 600만원. 그쵸? 연락 보내줘요. 그쵸? 얘한테 줘요. 그럼 얘는 MT가 있을 것이고 MR은 MT는 무조건 얘가 600만원을 팔아서 300만원을 가지고 사든지 뭐 아니면 뭐 기존에 MC로 자기가 뭐 만들어 놓든지. 그리고 MR은 파트너 거 그냥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파트너 걸로 써서 얘 600을 등록을 해주면 그 한 차익 100원당 그쵸? 2,500달러에 대해서 100원 25만원 그쵸? 25만원 벌 수 있는 거죠. 얘가 얘 2,500 MR 한 개씩 땡길 때마다 이 사람은 1,100원 환자 받아가는 거고 그쵸? 아직 MTI에서 환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MR 환전에 대한 환율이 아직 정확한 명시가 없어요. 그냥 구매할 때만 1,200원이라는 얘기가 있지 MR 스폰서 간에 환전할 때 얼마 해라 이렇게 MFC 플랫폼처럼 살 때 팔 때 구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매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1,100원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 너무 많이 적당히 먹읍시다. 그냥 이제 좀 1,100원 하고 하면 이 사람은 1MR에 1,100원 환전 받아가는 거고 이 사람은 계정 등록되고 이 사람은 파트너가 땡겨서 내가 한 명 등록할 때마다 25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MC는 뭐 본인이 쓰든 본인 MC를 가지고 MT를 바꿔서 쓰든 또는 MC가 지가 없으면 얘 거를 가지고 MC를 구매를 해서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R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다 돈이 될 거라는 것이죠. 왜 돈이 될까? 왜 돈이 될까? 자, 얘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 그룹 안에서 만약에 얘가 신규를 얘만 쳐. 그러면 늦겠죠 많이. 그쵸? 근데 모든 회원이 다 치면 다 노력하면 이 MR 소지는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MR 소지는. 그러면 뭐요? 만약 이 사람이 G고 됐고 오면 GMR 쓰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G가 됐고 오면 GB로 빼서 MR 등록 그 계정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GMR 써가지고 이 사람도 G 파트너 추천해서 GB로 뽑으면 GMR 쓰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이 그룹은 잘 안 돼. 신규 추천이 없어. 그렇다고 이 MR이 소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얘 스폰서가 있잖아요. 스폰서의 B 쪽에도 그룹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이게 소실적 그룹. 그쵸? 소실적일 수도 있고 대실적일 수도 있겠죠. 그쵸? 소실적의 그룹이 있는데 얘들은 뭐 미친듯이 팽팽팽팽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MR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얘는 누구한테 받겠어요? 스폰서한테서 사겠어요? 아니면 얘 밑에 있는 파트너 거를 가져오겠어요? 당연히 얘들 거를 땡겨 간다고 열로. 그래야 얘도 환전 차익을 100원을 먹으니까 얘들은 환전이 100원이 되는 것이고요. 1100원이 되는 거예요. 1100원.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외부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 뭐가 문제냐?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시간.
근데 이 시간이란 개념은 기존의 MFC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또이또입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시간 안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지우고. 자, 기존에 우리 MFC에서 내가 요거를 GRC를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면 뭐가 생겨요? M 크레딧이 생기잖아요. M 크레딧이 생겼어요. 얘를 가지고 55%를 뭘로 바꿔요? 월렛으로 바꿨잖아. 그쵸? 월렛으로 바꿨단 말이야. 월렛으로 바꿔서 이거를 뭐예요? 스폰서 환전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 스폰서 환전이 뭐야? 결국에는 신규잖아. 신규. 삼출삼진하는 자기 계정으로 만드는 사람, 달러로 만드는 사람은 신규 환전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되죠. 완전히 생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명의 또는 새로운 그 돈을 들고 오는 신규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폰서 환전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MFC 플랫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신규가 없으면 망하는 구조예요. 원래 신규가 없으면 망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 망해요. 근데 왜 안 망했을까?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망했지. 그래서 사업을 안 하시고 있는 사람분들은 그냥 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회원들이 환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뭐 처음에 이제 얘기 듣고 오셨잖아요. 그런 말.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게 어딨어.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건물을 노가다를 하는데 나는 연락에 뺑기 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딴 사람 탱자탱자 깨버리고 놀 수도 있잖아. 그래도 건물은 올라가죠. 왜? 그때 뺑기 노는 사람 말고 열심히 뺑기 치는 열심히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잘못 뺑기 논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듣고 왔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거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니까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투자만 하셨던 분들이 업혀갈 수 있었다고. 그게 원래 이 MFC 플랫폼의 원생리였어요.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이 스폰서 환전이었다고요. 이 스폰서 환전. 요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스폰서 환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신규가 있어야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뭐 그 전에 뭐 1,000원을 받아 1,000원에 환전해줬던 1,100원을 환전해줬던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스폰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또는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신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폰서 환전이라는 게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MR도 마찬가지예요. MR도 신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규가. 근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기존에 우리가 MFC 플랫폼을 보고 들어올 때 얼마를 보고 들어요? 보통 3년 반을 보고 들어왔잖아요.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증정을 하니까 66 규형 하면 한 3년 반 걸린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년에서 한 4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1년에 2번을 증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한 3년 반, 네 계정 지금 등록하면 3년 반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길면 4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러면 2018년도 들어가셨던 분들, 자 보세요. 3년 반이잖아. 물론 그 사이에 이게 더 이상 증식은 하진 않지. 왜냐면 GRC는 이제 한국 플랫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2018년도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GRC들 있잖아요. 얘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이 늘어나려면 지금보다 단 그거 하나밖에 없어. 토큰으로서 얘가 현재 단가보다 0.26보다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올라가고, 그죠? 이익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토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장난을 쏘는 거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계정이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MR이라는 거죠. MR. 자, MR을 만드는데 제가 MR, MTI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또 이거 듣고 또 MTI 또 하라고 하네. 저식에 또 돈 받아 쳐먹고 뭐 그런 얘기 하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MTI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MR을 전송하고 받기 위해서는 단 33불짜리 계정만 있으면 돼요. 얼마예요? 4만원이에요. 4만원. 39,600원. 정확하게 따지면. 4만원짜리를 하나 만드시는 거는 나쁘진 않잖아요. 4만원 비싸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그냥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 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잖아요. 뭐 4만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MR만 넘기세요. 스폰서한테. 자기 차례 내도록.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넘기시면 돼.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RC를 가장 안정적인 환율, 제가 생각하는 1100원의 환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자, 유정석님이 얘기하는 사람, 유정석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차 타면 어떡하냐, 막차. 막차 탈 수 있지. 막차 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고요. MTI 시스템상에서 수정을 하면 돼요. 왜? 지금은 GSR 증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GSR 증정이 신규화 발생된 보너스가 GSR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럼 나중에 신규가 없어. 그러면 회전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보너스의 비율을 이걸 높이면 돼요. GSR로 넘어가는 보너스. 즉 PR에서 들어오는 보너스 5%를 얘를 3%로 줄이고 나머지 2%를 GSR로 넘기면 돼요. 요런 식으로의 정책을 취해서 변화를 주면 되거든. 그 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GSR 정책 자체는 현재 지금 필요도 없어. 원래 이건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지금은 PR 보너스나 MRR 요거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거든, MTI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MTI 라이센스 빨리 나와야 되고, 물건 이게 조성원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 회원들이 모두가 지금 MTI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저변이 확대가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상가를 등록하고 MTI를 가지고 있고 이걸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지 우리의 자산도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MTI에 있어요. MTI. 왜? 가장 쉬우니까. 가장 쉽고 가장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가장 접근하기가 쉬워요. MTI가. MTI에서 막차는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MFC 플랫폼과 달라요. 왜냐? 얘는 소비 플랫폼이에요. 소비를 하는 얘는 소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GSR 신규의 이외에
소비로 발생될 수 있는 보너스의 비율 조절로 인해서 이 증정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계정에 다 발생할 수 있는 보너스를 다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 GSR로 다 돌려. 그 GSR로만 나오는 보너스가 내 계정에 들어오는 MC야. MA고 ML이고 요렇게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사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 왜?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막차는 없어요. 막차는. MFC, MTA, MFC에서는 막차가 있을 수도 있지. 너무 많이 불어났다. 너무 많이 불어나서 회원들의 매도가 늦어지고 그 매도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현금화가 느려진다. 그럼 막차지. 그래서 정책이 변화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GRC에서 NAW로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게 문제인 거지. 정책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우리가 살아. 회사가 살고 회원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가 아니면 그것이 부당했던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게 부당한 게 있거나 합리적이지 못했다면 회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거를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관리부가 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회원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한국관리부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TF 팀을 만들어야 돼.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팀을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뉴 플랫폼을 시작하기 전에 빠른 시간 도출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본사에 가서 그걸 결정을 받아내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면 머리에 피가 나요. 터져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노력하는 게 있고 이해가 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에 밝은 사람이 있고 마케팅에 밝은 사람이 있고 네트워크 형식의 인간관계에 밝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해요. 한국관리부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위 리더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회원들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일부 상위 리더들 그리고 우리 물론 한국관리부가 열심히 노력한 건 알아요. 요번에 우리 리더들 가가지고 많이 했던 내용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평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워요. 만들기 어렵고 힘들어요. 모든 100%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안에서 100%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한 명이 50% 보고 한 명이 100%를 본다면 중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 70%, 60%. 요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모든 회원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예.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건 저도 알아요. 예, 한국관리부에서 그때 얘기하면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저도 알아요. 예, 그때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따로 마지막에 울산 내려오기 전에 잠깐 그 울산역에 계실 때 잠깐 얘기하고 갔는데 그 대전역에서 그때도 느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중간 마지노선을 찾아서 만들어낸 결론인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공지에 나온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MTI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가 MR이 있으려면 소비가 되려면 신규가 나와야 되고 그 신규가 나왔을 때 MTI는 MFC 플랫폼이나 앞으로 시작되는 NEW 플랫폼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요거는 나중에 MTI가 한국에 라이센스를 내리고 하면 정기적인 교육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어디 라인에서든 모든 라인에 다 시행이 되겠죠. 교육이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처럼 NFC 풀을 막차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땐 아니다예요. 그 막차라는 개념은 플랫폼에 대한 수정으로서 들어오는 보너스의 비율 조절로 인해서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떨까요? PR과 뭐 그런 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MRR로 보상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건 제가 아직 정확한 이게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뭐지? 그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만약에 GSR이 너무 늦어져. 이게 너무 불어났어 이미.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MRR로 들어오는 아예 GSR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게 증정이 안 된다 해도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은 내 산하에 보너스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종류가 PR도 있고요, MRR도 있고요, 그쵸? AR, AR, CR, GR도 있고요, 뭐 SR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 보너스들로도 원금의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PR로 수익을 보려면 결국에는 내리 추천. 그래서 그 계보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비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 직추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다 내리 추천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33대까지 5,000불을 했을 때 33대까지 소비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보너스가 꽤 될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원금 회복 가능하고요.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GSR 같은 경우 13번만 받으면 없잖아요. 근데 PR 같은 경우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월 사용금액만 유지를 해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MTI와 MFC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막차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MTI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정확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MTI에 대해서는 MR에 대한 내용은 여기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어느 것이 나은가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넥스 토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유넥스에 그게 있죠. GRC 목록이 있어요. 그쵸? GRC 목록이 있는데 같죠? GRC 목록이 있는데 현재 이 GRC는 거래는 안 되고 있죠. 그쵸?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입금은 디파짓은 되고 있습니다. 즉 입금은 되고 있죠. 입금 곧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유넥스 안에서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 계정이 상황이 다 다르죠. 2016년도 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이게 매도를 조금 진행했던 사람도 있었고 못한 사람도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버전 2에 들어왔을 때 2016년, 17년, 18년 계정들이 버전 2에 들어왔을 때 4월 23일 이전에 등록했던 계정들은 전부 다 4월 23일 이후에 1차 구매한 계정도 있고 2차 한 사람도 있어요. 3차 자동 구매된 경우도 있죠. 그쵸?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누구냐면 2018년도 4월 3 20 증정받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증정받고 넘어와서 0.23에 계정을 등록해서 12월 28일 4월 23일 리셋되고 자동 구매된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최악이거든 지금 상황이. 왜?
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000달러 받죠? 나누기 0.23 23 했어. 다시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 다시 3,000달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얼마예요? 나누기, 아이고, 3,000달러 나누기 0.27로 들어왔잖아. 2627인가? 27인가? 2728? 하여튼 뭐 27인가 26이었던 것 같아요. 뭐 27이겠지 뭐. 기억 저대로 안 나요. 한 27이었던 것 같아요. 나누면 얘가 몇 배요? 11,000개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럼 3차 구매했던 사람, 자동 구매 된 사람이 예를 들면 얘가 그쵸? 자동 구매가 얼마에 됐어요? 0.28이잖아. 근데 3,000달러가 0.27에 구매한 것도 아니야. 0.28, 0.29, 0.30, 0.31 이렇게 조금씩 다 나눠서 구매했잖아요. 그래 0.28에 다 치자. 그게 제일 많은 케이스니까. 하면 1700개밖에 안 돼요. 1714개. 즉 1071 1710개밖에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 1710개 중에서 이제 1.5배 받았잖아? 그러면 16,000개밖에 안 돼요. 이 16,000개 0.1을 곱해봐요. 얼마예요? 4,176달러 곱하기 1,100 하면 450만원 밖에 안 돼. 원금 200만원에 지금 손해본 상황이야. 그럼 얘가 얼마에 곱해야 얘가 650이 되냐고. 곱하기 0.30 하면 1253? 이게 이상한데? 다시 1710개 얘가 지하씨가 있어. 얘가 얼마를 곱해야 16,000개였지 아까. 1710개 곱하기 1.5를 해서 얘가 몇 개가 돼야 하냐 650이 되려면 곱하기 0.543 35는 1에도 안되네. 그러면 10710 곱하기 1.5는 곱하기 0.4는 자, 이렇게 되겠네. 0.4의 매도 정도를 해줘야 그 지하시 전부 다 본전 회수에 본전 회수 유넥스 토큰으로 지하시 매도하면. 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지금 상황이 이 계정들이 지금 에라를 10,000달러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가? 뭐 좋을 수도 있죠. 그쵸? 그 10,000달러가 쇼핑을 해가지고 1,000만원치의 가격을 가지니까 그만큼 뭐 돈이 아닌 물건으로라도 내가 나중에 찾을 때 그걸로라도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마울 수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자 보세요. 0. 이 지하시 토큰이 상장될 때 얼마나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자 16,065개가 자 얼마냐 0.26에 상장해요 보통. 자 현재 지하시 단가로 상장을 한다 봅시다. 0.26에 0.26에 매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 지하시 딱 나오면 매도하는 사람 천질 거거든. 회사에서 이 지하시를 아무리 줄였다고 해도 2분의 1만큼 줄였을까요? 우리 지하시 개수가 현재 80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 800억 개 중에 400억 개가 그 선샤인 정책 안에서 없어졌을까요? 또는 요번에 선샤인 정책 이후로 지금 지하시를 계속 바꿔주고 있잖아. 그쵸? 프로모션을 계속 했었죠. 50% 전환. 그까지 다 포함해서 얘가 지금 50%가 줄었을까? 반이? 2분의 1이 줄었을까?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우리가 모르니. 예. 자 그럼 일단 안 줄었다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매도를 하는데 0.26에서 매도 안 되고 뭐 0.20에 매도한다 칩시다. 0.20. 자, 3,200달러, 3,200달러. 반토막이 반토막. 반토막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매도가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극히 드물겠죠. 기존에 이제 MBI 관련 토큰들이나 코인이 넘어올 때를 보면 얘가 0.26부터 시작했을 때 26 이상 올라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매도자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을 텐데,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 당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 현금이 급한 사람들 무조건 매도를 낼 것이고, 그 매도 안에서 가격은 떨어지는 거는 불보듯 뻔할 것이고, 거기서 내가 얼마에 매도하냐에 따라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말로 그거죠. 각 클럽마다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금 손실에 대해서 한 번도 원금 회복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원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정책에 따라서. 근데 어떤 클럽 같은 경우 100% 원금 회복 된다라고 말하는 애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럼 결국에는 내가 토큰을 매도해서 50%로 날린 거예요. 그쵸. 뭐 주식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많이 날린 것도 아니죠. 100% 싹 다 날린 사람도 있는데 뭐.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에 A라는 사람은 돈을 좀 찾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0만원을 넣었는데 얘가 한 일찍부터 2016년 똑같이 2016년에 매도를 했어. 그쵸? 그러면 얘는 돈을 좀 찾았어. 얘는 안 찾았어. 그럼 얘는 뭐가 늘어나 있어요? GRC가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늘어나 있단 말이야. 왜? ACO로 빠졌고 버전 2에서 재수 없으면 3차 구매가 됐으면 얘는 나가리예요. 나가리란 좀 그런데 얘는 GRC가 안 늘어나 있게 돼. 근데 얘는 돈을 좀 찾아갔어. 근데 얘는 GRC도 좀 줄어 있겠죠. 그쵸? 줄어 있고, 근데 얘는 버전 2에서 1차 때 구매했네? 그럼 얘는 GRC가 이미 2번, 3번의 증정을 받은 거잖아. 그쵸? 그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 그 상황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GRC 1 다시 시작할 때 얘는 뭐 지금 뭐 한 평균 단가 매도하는 평균 단가 0.15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얘는 뭐 이렇게 버전 3차에 구매되어 있으면 0.40에 매도를 해도 안 될 수도 있거든. 물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계산을 제가 때려보니까 아까 제가 0.49 케이스가 나오긴 했는데 한 0.4 정도 되는 경우도 거의 최악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언제 버전 바뀌고 언제 구매했냐에 따라서 나의 이 계정의 가치가 확 바뀌어버려. 확 그냥. 과연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단지 2016년 계정에서 너는 전부 다 LR 30%만 AP에 30%만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쵸? 몰라요. 물론 이 사람은 본인이 계정을 잘 관리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내삐려 나가지고 스폰서한테 맡겨만 놔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분은 젊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됐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 나 이해돼요 이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뉴 플랫폼이 시작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토큰 거래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예.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USDTK WC 많이 까먹었습니다. 많이 까먹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겁나요. 토큰 거래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큰 거래 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주소 잘못 보내지 마시고요. 토큰 전송하실 때. 그래서 제가 아까들 말씀대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다? 요거다. MTI로 넘어가서 MR로 상태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MTI는 막차라는 개념, 정책상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너스의 분배 비율로 또는 보너스 분배 비율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TI에 대해서 망차에 대한 개념은 딱히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느 방법이 나왔던 건지는 그때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죠. 제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겁니다. 요것도.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분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쵸? 내 계정이 10개 있다. 10개 있으면 얘는 내 계정 10개가 있으면 얘는 한 3개 정도는 그렇게 쓰고 얘는 4개 정도는 그렇게 쓰고 토큰은 한 3개 정도는 토큰으로 남겨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포트폴리오는 다 본인이 짜는 거예요. 남이 짜줄 수 없어. 이거를 남이 짜줄 수 없어요. 짜줬다가 무슨 욕 들어먹으라고. 그쵸? 그래서 본인이 항상 공부하셔서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오늘 그 새로 진행되는 그 환전 계정 등록과 환전 원래 이동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요거만으로도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요거를 마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원래 이동이나 요렇게 새롭게 공지에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과 이점과 나쁜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제 동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이야기가 편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참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계시다면 제 카페 있죠. 그 MTI, MFC & MTI 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에 댓글 다 쓸 수 있게 제가 바꿔놨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거 카페를 만들면서 이제 회원분들 오셔가지고 이게 한탄 하소연하는 그러니까 그 비관적인 말들 그런 소리를 솔직히 좀 보기가 싫어서 댓글 쓰는 거를 다 막아놨었어요. 근데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와서 질문도 하셔보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제가 동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 그 이제 새로 나오는 월렛 환전과 월렛 전환과 전송, 그리고 신규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공지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전적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본 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에 대한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